반소 해라 대신이야 대활연으로 설설이 날이 소서 해라 반소 에라 대신이야 성주야 성주로구나 성주군 보니 어딘배뇨 경상도 안동땅 제비원을 술씨받도 용문산에 던졌더니만 그 소리 점점 자라났어 황자목이 되었구나 돌이 찌뚱이 되었네 낙낙장송이 쩍 벌어졌구나 대활연으로 설설이 날이 솟어 지금부터 원기 101년 10월 24일 새등이문화원 무초지선당 봉불식을 시작합니다. 무초지선당은 지난 원기 99년 12월에 기공식을 하였고 원기 101년 8월에 준공을 하였으며 오늘 봉부식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전통 한옥의 아름다움이 물씬 풍기는 무초지선당에서 앞으로 제가 출가 교도님들의 쉼터이며 훈련과 힐링의 장소이며 모든 분들에게 사랑받기를 원하는 무초지선당이 되기를 염원하면서 오늘 봉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죽비소리에 맞춰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입정합니다. 이어서 교가를 부르시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원기 87년 5월 경주시 마동 328번지 328-1번지 땅 2370평 건물 10채를 무초 최철한 선생으로부터 증여받았습니다. 원기 87년 10월 원불교 새등이 문화원 개원 봉불식을 하였습니다. 원기 87년 12월에 장작 가마를 찢고 88년 6월 무초 선생으로부터 지산 최현천 교무가 제자로 인정을 받아 사연이라는 호를 받고 처음 가마문을 여는 초개요를 하였습니다. 원기 90년 6월에 무초 선생님 땅 246평을 추가로 매입하였습니다. 원기 92년 10월에 시작하여 93년 4월에
생활공간으로 20평 한옥을 신축하였습니다. 원기 95년 4월에 원불교 중앙총부 역사박물관에서 한 달간 무초 선생님 도자기 전시를 하였습니다. 원기 100년 10월에 경주시 마동 336번지 땅 전 70평을 무초 선생으로부터 증여를 받았습니다. 원기 99년 12월에 무초 지선당 기공식을 시작으로 헌집 5채를 정리하고 원기 101년 8월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총 공사비는 6억 5천으로 무초지선당 건축비 49평에 5억 5천, 주변 정리 및 헌집 철거비에 1억 원 정도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원기 101년 10월 24일 오늘 새등이 문화원 무초지선당 봉보식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경과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어서 다 함께 성가사장 법진불 찬송가를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어서 봉화문을 법신불전에 낭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합장해 주시겠습니다. 낭독은 지산 최연천 교무님께서 하십니다. 봉화문 원기 101년 10월 24일에 경주시 마동 328-1번지에 새로운 도량을 건설하였고 법신불 이룬상을 삼가 봉안하오니 법신불 사은이시여 법신불 사은이시여 밝으신 회광을 길이 조감하옵시고 거룩하신 위력을 항상 가피하시와 모든 사기를 정화하여 주시옵고 청정한 법계를 이루어 주시오며 저희들의 공부와 사업이 널리 진치되어 영원한 세상에 길이 회복의 물로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심 봉축하옵고 사배 복고하옵나이다. 대중은 축비소리에 맞춰서 함께 사배 올리겠습니다. 다 함께 각자의 소회를 따라 묵상 신구를 올립니다.
독경하시겠습니다. 독경은 일환상 서문 1독을 함께합니다. 일원상 서원문 일원은 언어도단의 입정처이요 유무초의 생사문인맛 헌지부모동포법률을 본론이요 배불교사본부 중생의 성품으로 능이 성유상하고 능이 성무상하여 유상으로 보면 상주불멸로여 여자연하여 불량세계를 연계하였고 부상. 이어서 성가 117장 위대할사 이탑 이름 공덕탑 노래를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어서 종법사 치사가 있겠습니다. 무초 지선당 공불식을 거행하게 됨을 마음 깊이 축하하며 제가 불가가 합력하여 이 성스러운 불도량을 이룩하고 오늘 이렇게 봉불식을 갖게 됨을 치하하는 바입니다. 법신불 사은께서는 혈심혈성을 다하여 이 불사를 이룩할 수 있도록 제가 출가 교도님을 다 보고 알고 계시고 그 정성에 따라서 광명과 은혜를 내려주실 것이며 이 불사에 합력하신 모든 분들의 앞날의 가호와 위력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무초 지선당 봉불식을 갖기까지 최철한 선생과 역대 교무님들과 수많은 제가 교도님들의 사무여한의 대신성과 이소성대 정신과 일심합력의 창립 정신이 새등이 문화원 구석구석에 흠뻑 배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이 봉불식에 소태산 대종사님을 비롯한 스승님들이 하감하시고 응감하시어 여러분을 치하하시며 부처님의 호렴과 부촉으로 복과 지혜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들의 어버이시요 해명의 등불이요 대조물주이신 법신불 사은의 크신 위력과 은혜를 믿고 깨달아서 불과를 이루려는 대서원을 세워서 심신을 다 바치는 대진리불공을 올리면 크신 위력을 얻는 불제자가 될 것이요 일일마다 그 일의 성질을 잘 파악하여 당처에 직접 불공을 하면 원하는 일마다 성공하여 은혜가 한량이 없게 될 것입니다. 또한 무초 지선당 봉불식을 계기로 내 마음속에 계시는 마음 부처님을 찾아서 순연한 근본 정신을 길러 대해탈을 얻고 근본적으로 마음속에 갖추어 있는 자성광명을 활용하여 대원정각을 얻으며 우리들 마음속에 근본적으로 갇혀 있는 조화와 자비심을 찾아 실천하여 대자비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원기 101년 10월 24일 종법사 태도. 이어서 공로자 표창이 있겠습니다.
무초지선당이 건축되기까지 큰 공로를 세우신 분에게 교정권장님 표창이 있겠습니다. 김창규 위분은 특별한 서원으로 원불교 세등이 문화원 무초지선당 신축 봉불에 끼치신 공로가 지대하므로 그 공덕을 높이 치하하며 본장을 드립니다. 원기 101년 10월 24일 원불교 교정원장, 여러분들 큰 박수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상이 또 선물로 있습니다. 이 상은 선화다완이라는 그 그릇입니다. 근데 신선이 그림을 그렸다는 의미의 다완인데요. 좌산선사님께서 직접 이름을 붙이셔서 오늘 선물로 전해드립니다. 소중한 선물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설법스님입니다. 여타원 한은숙 교정관님께서 설법을 해주십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무초 지선당 신축 봉부를 맞이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 법신불 봉안을 할 때 봉안문을 읽는 우리 지산 최현천 교무님의 그 목소리와 그 내용을 들으면서 그동안의 노고가 얼마나 컸는지, 그리고 얼마나 애쓴 삶을 살았는지 그런 그 느낌이 참 컸습니다. 불국사와 아주 가까운 거리에, 그리고 토함산 끝자락에 이렇게 좋은 장소를 희사해 주시고 오랜 시간 예술혼과 장인 정신으로 오늘의 세등이 문화원을 가꾸어 주신 무초 최차란 선생님, 본명은 경자 천차이십니다. 선생님께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진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제가 와서 잠깐 뵈러 갔더니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신데 그래도 아주 흐뭇해 하시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최차란 무초 선생님께 박수 한번 크게 감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걸어 나오고 계시네요. 우리 최차란 선생님. 그리고 16년이라는 긴 세월을 무초 선생님을 직접 봉양하고 받들면서 선생님의 예술혼과 장인정신 그리고 기술을 전수받으며 이곳 세등이 문화원을 운영해온 우리 지산 최현천 교무님의 노고에도 여러분 모두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무초지선당 신축 봉불에도 우리 지사님의 큰 애로와 그리고 애씀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이 있기까지 긴 세월 이 모든 것을 돕고 격려해 주시고 음으로 양으로 기반을 다져주신 교산 이성택 종사님과 이의 뜻을 함께하여 마음 모아주시고 합력해 주신 제가 출가 모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를 위해서 박수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오늘 무초지선당 신축 봉부를 맞이하여 몇 가지 간절한 기원을 담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천년고도 경주가 영원하길 기원합니다.
신라천년의 역사가 숨쉬는 이곳 경주. 곳곳이 문화유산이고 고적이며 곳곳에 풍부한 옛 이야기가 간직된 그러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곳 경주는 우리 교단하고도 아주 요소가 깊은 곳입니다. 대종사님께서 이곳을 다녀가신 그러한 곳입니다. 지금처럼 내왕이 빈번하고 그리고 다니기가 좋은 이러한 시절이 아닌 1930년대입니다. 원기 16년에 대종사님께서 당시 불법연구회 회장이신 조송광 선지님과 함께 부산을 다녀가시면서 이곳 경주와 경상도 일대를 돌아보십니다. 그때 불국사와 석굴암 그리고 최수훈 대신사의 유적지인 용담정을 찾으셨습니다. 조송광 선생님의 증언에 보면 대종사님께서 불국사를 관광하시고 토함산에 올라 큰 부처님 앞에 예를 올리고 방명록에 이렇게 쓰십니다. 저 무정한 석불도 모든 사람의 찬의를 받거든 하물며 구별력 있는 사람이 어찌 그저 있으랴. 그리고 스스로 쓰시기를 불여거사라고 아니 불자 짝여자 거사라고 이렇게 쓰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당시 1930년대의 암울한 일제강점기, 구세 성자로서의 탄식과 그리고 결연한 의지와 재생의세의 지극한 원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용담정에 들리셨을 때는 최수훈 대신사의 족질이 대종사님을 반갑게 맞이하면서 마치 최수훈 대신사의 대를 이어서 오신 그러한 대종사님으로 받으셨다는 그런 말씀을 나누셨다는 구전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대종사님께서는 석굴암과 용담정을 둘러보시며 삼천년을 더듬는 불일중이 법맥과 필연적인 후천 개벽의 재생의세 서원을 서로 심심상연하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렇게 불연이 깊고 법연이 깊은 곳에 새등이 문화원이 자리하고 그리고 무초 지선당이 새롭게 신축 봉불되는 이 시점이 교단이색이 결복기 교훈을 열어가는 그러한 때입니다. 무초지선당이라는 명명은 평생 흙과 함께 하신 우리 무초 선생님의 삶을 기리기 위해서 무초지선당이라고 그렇게 명명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곳이 교단이색이 결복기 교훈을 열어가는 새로운 정신개벽의 도량으로 그렇게 거듭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무초 선생님의 자료를 통해서 본 무초 선생님의 삶과 예술론과 그리고 그분의 사상 그리고 그분이 키워오신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 무초 선생님의 이 소중한 자산과 우리 법신불 이론상 진리와
환상적으로 결합을 하고, 그리고 그 결합된 내용이 대종사님 교법 정신으로 다시 재창조가 되면 이곳은 정말 우리가 염원하는 그러한 곳이 될 것이다. 이런 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무초 선생님께서는 도자기 만드는 과정을, 즉 물레의 회전 원리를 통해서 우주의 생명체와 만물의 생성 원리를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즉 우주 만물은 모두 회전 원리에 의해 생성되고 생명체가 발행된다는 것입니다. 즉 흙을 수비하여 태토를 만들어 물레 위에 얹어 발로 회전을 일으키고 양손의 힘을 조화로 중심봉이 세워지고 형체가 없던 그 흙덩이는 서서히 그릇의 모양을 갖추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우주의 회전 원리가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주 만물도 이러한 회전 원리에 의해서 생성되고 세계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생명체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초 선생님께서는 막사발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또한 우주 원리와 연결하셨습니다. 무초 선생님께서는 막사발을 완성시키시면서 관심 관찰을 통해서 흙의 근본과 그리고 물, 불, 바람의 근본에 우주 원리를 연결하는 근원을 찾으셨습니다. 흙과 물과 불과 바람의 근본이 어울려서 만들어지는 그 막사발을 통해서 어느 날 이 또한 우주의 생성 원리와 같음을 그렇게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회전 원리는 한 번 끝나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이렇게 돌리면 그 실오라기처럼 그 한 줄기가 이어져서 생성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원리를 우리 무초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우리가 일원상 진리에서 이야기하는 인과 보응의 진리가 음양상승과 같이 되는 줄을 알며에 대한 생각을 했습니다. 태극의 원리로 그 끝이 실오라기처럼 시작하지만 차츰 한 세계를 이루고 그 한 세계를 이룬 것이 다른 세계로 향하는 이러한 원리, 그러한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리고 무초 선생님께서는 모든 도자기에 생명력을 넣어 살리시는 대자비심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연의 이치에 바탕하여 기술의 조화와 이 만드는 과정이 마치 선을 하듯이 공심공력의 선심으로 만드는 것이다. 텅빌 공자 마음심자, 텅빌 공자 힘력자, 선심 그대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설명을 하시고,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설사 그 만들어져 있는 그릇이 당신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약간 삐뚤어지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의 생명체로 보신 거예요. 그래서 마치 자식과 같은 것이다. 어떤 자식이 내 자식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잘생긴 자식도 내 자식이고 혹여 문제가 있는 자식도 내 자식이라, 이렇게 보시듯이 그 그릇에 생명체를 넣어주셔서 마치 자식에 비유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모가 자기 자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죽이지 않는다. 그래서 생명체로 본 그 그릇 하나하나가 용처에 고루고루 맞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자비심을 가지십니다. 이것은 마치 처처불상의 원리죠. 모든 것이 다 부처 불성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진리로 인해서 태어난 모든 것으로 볼 수 있는 처처불상의 원리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무초 선생님께서는 도자기가 명품으로 거듭나려면 만드는 도공의 마음과 작품을 구입하여 쓰는 사람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런 소중한 말씀을 하셨어요. 도공은 잘 만들고 잘 낫고 그리고 구입해서 쓰는 사람은 정성스럽게 그것을 키워야 된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무초 선생님께서는 그냥 삶을 살으신 게 아니라 진정으로 진리와 함께하는 구도자의 삶을 살고자 그렇게 애쓰신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라 쓰는 사람의 마음을 존중할 수 있는 그러한 도공인 것이죠. 세상과의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진정한 사사불공의 원리가 이곳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명품이고 그래서 무초 선생님은 명인이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무초 선생님의 구도적인 삶과 장인정신입니다. 무초 선생님께서는 오랜 시간 정오다완 재현에 열정을 다하셨습니다. 마치 우리가 구도자의 삶을 정밀하게 걸어오듯이 그렇게 살으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물과 가마를 이해하는데 10년, 물과 가마를 이해하는데 10년, 흙을 이해하는데 10년, 그렇게 10년 그러한 세월이 흘렀노라. 그리고 제가 아까 가마를 둘러보고 그리고 이제 도자기 전시관을 둘러볼 때 제가 지산 최현천 교무님을 만났어요. 이번에 가마에서 꺼낸 것 중에 무초 선생님께서 보시고 2개는 1억 원짜리가 넘는 1억 원짜리가 넘는 그렇게 좋은 작품이 생겼다. 그 중에 하나를 아까 우리 승사님께서 받으시는 것 같아서 엄청 부러웠습니다. 그 무초 선생님의 예술론과 장인정신을 이어받은 우리 지산 최현천 교무님도 그러한 구도자의 삶을 도자기를 구우면서 그렇게 해온 아주 귀한 정말 소중한 그러한 불보살이라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무초 지선당 평생을 흙과 함께한 무초 선생님의 삶을 기리기 위해 명명한 이 선당에 무초 선생님 구도의 삶과 예술론 이것이 이론상 진리와 잘 결합해서 저는 이것을 환상적인 결합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잘 결합을 해서 이것이 대종사님 교법정신으로 승화해서 다시 재창조가 되면 저는 이것 자체가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는 진리적 종교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훌륭한 컨텐츠가 되고 훌륭한 프로그램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모초 선생님 삶에 존경을 보내고 여기에 제가 더 이상 큰 토를 달지 않고 싶습니다. 왜? 이 무초지선당이 그러한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는 또 다른 고뇌와 함께 충실히 이어갈 그 일이지 말로 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간절히 정말 무초지선당 이곳에 공들인 모든 공이 모든 이에게 행복과 치유와 훈련과 이런 것으로 크게 거듭나기를 바라는 그러한 기원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선심이 크고 커서 법력도 크게 향상되는, 그래서 이곳을 찾는 출가 제가교도님 그리고 일반 모두에게도 행복을 제공하는 그러한 무초 지선당이 되기를, 새등이 문화원이 되기를 간절히 염원드리고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축사가 있겠습니다. 우리 무초 최철한 선생님께서 이제 나와 계시는데 오늘 몸이 좀 안 좋으셨어요. 그래서 계속 쉬다가 지금 나오셨습니다. 오늘 어떤 말씀인지 큰 박수를 함께 해주시고요. 네, 짧게라도 오늘 축사 말씀을 무초 선생님이 대중에게 해주시겠습니다. 먼 데서나 가까운 데서나 여러 어른들이 우리 집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마음속으로 가슴이 울렁거리면서 눈물이 날라. 이번에 그 강의 속에 지선당이라는 그곳을 여러분이 더욱더 깊이 살펴보시고 여러 가지를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시 바랍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커피 잔을 그 선물로 모두 드렸는데 그 하나하나씩 그 손으로 다 만든 솜씨입니다. 하나도 다른 기계라든가 뭐 그런 것이 안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전국에 바람과 불과 물로 해서 도자기를 만드는 것은 우리 집이 하나뿐인가 싶습니다. 여기에 특징은 뭐냐 하면은 이거를 잔을 커피를 받아 먹게나 밥을 따라 먹게나 거기에 함께 영양소가 따라 나와서 몸에 건강합니다. 그거를 실제 보자면은 그 그릇에다 그 꽃을 생활을 해보면 꽂아보면은 한 달이 가도 두 달이 가도 안 사그러집니다. 그런 걸 봐서도 우리 여기에 도자기는 훌륭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집하러인지 모르지만은 현천 교무자 때 우리가 이것을 대대로 물러나가고 그 이유를 딴 사람한테 공개를 한다면은 우리 사람들이 모두 편안하게 살 수 있지 않나.
그러면 그 속에는 철학도 있고 각성도 있고 반성도 되고 대조도 되고 여러 가지로 그 속에 함축되어 있는 것을 그거면서 제가 감기가 들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미처 가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것으로 많이 사용해 보시고 대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축사가 있겠습니다. 우리 교산 이성택 종사님의 축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전 인사말하러 나왔습니다. 이제 아까 이제 무초 스님 나오셔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숨이 많이 가쁘시죠. 근데 젊을 때요 폐를 하나 완전히 수술을 해가지고 없앴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호흡이 아주 지금 91세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91세 되시는데 한쪽 폐로 가지고 저렇게 지금 살으십니다. 그리고 저 위에 보면은 조그마한 집 하나 있는데 저 토굴 속에 같은데 이 집에를 지어도요 여기 와서 하룻밤을 안 주무셨어요. 저것만 지금 생활을 이제 하시고 이제 그렇게 지금 생활하십니다. 오늘 우리 경주 땅에다가 이렇게 하나의 참 한옥 건축을 지어가지고 무초지선당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이렇게 좀 신축 봉불낙성을 하게 됐습니다. 무초 선생에 대한 말씀은 우리 좀 여타온 우리 교정 원장님께서 아주 자상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대체로 무초 선생의 가지는 사상이 이제 어떤 사상이고 우리 원불교와 어떤 연관과 관계를 가지게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자상한 말씀을 언제 그렇게 공부를 하셨는가 하여간 참 저도 지금 몇십 년을 이렇게 같이 대화를 하면서 살았지만 그냥 그게 제가 아는 모든 내용들을요 자상하게 그렇게 다 참 공부를 하셔가지고 말씀을 해 주시니까 그냥 오늘 무초 선생의 일생과 사상이 그대로 잘 이렇게 드러나는 것 같아서 참 제가 저 자리에 앉아가지고 참 마음 편안하게 참 이렇게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좋으셨죠? 예. 이제 지금 여기 이 땅이요. 저쪽으로 보이는 저 산이 토암산입니다. 그리고 토암산 정상입니다. 요 바로 지금 제일 높은 데 있죠. 저기가 토암산 정상입니다. 그래서 저 정상 저쪽으로 석굴암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 동해 바다를 보고 석굴암이 되어 있죠. 그래서 토암산 석굴암 뒤쪽으로 산맥이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이 자리에서 끝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끝나 가지고 요 가운데서 두 갈래로 갈리게 되는 거예요. 두 갈래로 갈리고. 그리고 이제 저쪽으로 보시면 뒤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 보일 것인데 저쪽 멀리 보이는 산 있죠. 저것이 경주 남산입니다. 그리고 가까이 보이는 산 있죠. 그 산이 토암산이 지금 보문단지에서 이렇게 오다가 보면 고개가 하나 있죠. 그 고개에서 산맥이 살아가지고 저 산이 이 털을 이렇게 감싸고 갑니다. 그리고 가까이에는 이제 대나무가 이렇게 이제 또 이렇게 감싸주고 있고 해가지고 길을 세 겹으로 막아주고 있습니다. 이 터예요. 그래서 이 터를 이제 우리 무초 선생께서 지금 잡으셨는데 좀 역사를 잠깐 얘기를 하면요. 최수훈 대신사님, 무초 선생님 할아버지가 최수훈 대신사하고 천도교를 세우신 분이시죠. 그분하고 그 종형제간이세요. 그 종형제간인데 천도교 대신사가 대각을 이루시고 인내천하니 사인여천하라 이런 메시지를 전했죠.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니까 그 조선조 500년간 사람 대접받지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인내천하니 사인여천하라. 그 사상에 매료돼 가지고
경주 용담을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수백 명씩이 모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모이니까 경주 감령에서나 경상 감령에서 계속 조정의 장계가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내쫓다가는요 밀려나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는 경상감사에게 체포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래가지고 최수훈 대신사가 역적으로 몰려가지고 잡혀가셔요. 그러니까 종 형제가 되니까 역적으로 몰리면 3대를 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우리 최찬원 무초 선생 그 할아버지도 숨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살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경주에 여기 민여디라는 데가 있습니다. 민여디에 가셔가지고 옹기를 걸고 거기서 옹기 장사를 시작했어요. 숨어가지고요. 살아남기 위해서요. 역적으로 몰리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무초 선생까지 3대 도공입니다.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 무초 선생 이렇게 해가지고 3대 도공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최교무가 지금 와서 받았으니까 4대 전입니다. 이제 4대가 내려온 거죠. 최교무를 이제 사현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줬거든요. 근데 이 도공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요. 이제 일제시대 때 보통학교를 나오고 서울에 제일고녀라고 해가지고 고등학교를 가셨습니다. 그거 가셔서 이제 학교 생활을 하는데 일본 사람들이 뭐라 그런가 하면 조센찡 더럽다 이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어분이 차가지고 말이죠. 학교에서 일본 아이들하고 상대를 내가 할 수가 없겠구나 하는 것을 하고는 퇴학을 합니다. 스스로가. 그렇게 퇴학을 하셔가지고 고향에 들어와서 도자기를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년간 도자기를 들여다보면서 고려 초기 중기 말기 조선조 초기 중기 말기 이 도자기가 어떻게 그렇게 시대 구별이 가는가 이거를 알기 위해서 도자기를 그렇게 다 배열을 해놓고 3년간을 전기불 써놓고 저녁에도 들여다보고 그것만 골똘하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3년을 들여다봐도 눈에 구별이 안 가더랍니다. 근데 3년이 지나고 난 어느 날 아침에 보니까는요, 자고 나서 보니까 한눈에 도자기가 구별이 싹 가더래요. 그 도통하는 것이 이렇다. 그렇게 갖고는요, 촌에 예전에 양재기 나오고 할 때 도자기로 갖고 쓰다가 그냥 다 뭐 그 헐값으로 팔고 뭐 또 그랬죠. 차 하나 몰고 촌에 가면요, 온 동네에서 있는 도자기는 다 끌어모아요. 그래갖고는 차에 싣고 옵니다. 갖고 와서 본인은 이게 보면은 아 이게 조선조 언제 거지다 언제 거다 이 구별이 딱딱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부산에 예전에 아주 예전에요 호텔이 하나 있었는데 해운대에 극동 호텔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극동 호텔에서 민회사를 했습니다. 민회사를 해가지고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벌어가지고 민회사에서 자기는 말이죠 그렇게 이제 거둔 것을요 일본 사람들에게 제값받고 파는 거예요. 이게 눈이 트이니까 그런 것이죠. 그 제값받고 파는. 그렇게 해가지고 극동 호텔에서 민회사를 하다가 여기 지금 대능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경주에요. 그 이렇게 저 능안으로 들어가는 그 능 파는 데 있잖아요. 그 이제 그 앞에서 또 민회사를 하십니다. 해가지고 돈을 6,500만 원을 이 호주머니에다 집어넣고 이 땅을 왔어요. 오니까 할머니가 한번 여기서 저 집을 지어놓고 저기 지금 저 양계장입니다. 다크를 키우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 할머니한테다가 이거 이 땅 안 팔랍니까? 그러니까 값대면 팔죠.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요 한 번에 그냥 6,500만 원 주고 요 10,000평을 샀습니다. 그냥 사버렸어요. 그래서 사가지고 여기다가 새덩이요라고 하는 요를 걸고 그래서 당신이 지금까지 쭉 도요지를 하시면서 도자기를 빚으면서 아까 우리 교정원장님 말씀하셨던 그런 철학을 말이죠. 전부 물레를 차고 흙을 다루고
하면서 흙과 물레의 철학을 이분이 말이죠. 그렇게 완성해 가는 거예요. 그렇게 완성해 가는 그 땅을 말이죠. 당신이 대지로 변경시킨 것 2370평을 원불교에다 희살했습니다. 대단하시죠? 예. 그리고 이제 300평 또 우리가 사드리고 또 70평 우리 지산한테 또 줬어요. 그래갖고 지금 여기 한 2,800평 됩니다. 우리 대지가, 여기 대지가요. 그래서 이제 이 대지를 이렇게 했는데, 이 최철원 선생이, 무초 선생이 전국구입니다. 예전에 이제 경주에 남자 그러면은 윤경일 선생 그랬어요. 여자 그러면은 최철원. 그래서 이제 경주의 인물을 그러면 윤경일, 최철원 이렇게 이제 인물이었거든요. 한국 다인회 최초의 한국 다인회를 창립할 때 로비스트인 박동선 씨 아시죠? 박동선 씨하고 함께 한국 차인회 창립 멤버십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한국 사회에서 내노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한국 차인회 연합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박동선 씨를 회장으로 앉혀놓고 그렇게 이제 활동을 하던 분이 이 땅을 혼자 당신이 관리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붙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도 안 넘어가셨어요. 여론이 안 넘어가시고는요, 어떻게 원불교하고 저하고 인연이 돼가지고요, 이래 가지고는요, 이게 원불교로 지금 이렇게 주신 거예요. 원불교로요. 자, 그렇게 가지고 이제 원불교 주소 오래 됐는데 이제 몇 년이 됐는데 뭐 별로 투자를 안 해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국적으로 소문이 나요. 이제 무초 선생이 원불교에다 줬는데 별로 그 뭐 개발 안 한단다, 이렇게. 이 소리가 저한테 자꾸 들어오니까 제가 신경 킬 거 아닙니까? 해갖고 안 되겠다 하고 우리 지산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여기 있던 건물 4동을 정리를 딱 하고 저 있는 건물 몇 동을 정리를 딱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로 우리 교단의 알뜰한 재가출가 여러분들이 말이죠, 십시일반으로 한 푼 한 푼 이렇게 모여가지고요, 이 집을 이렇게 완성하게 됐어요. 그래서 참 오늘 이렇게 저희 지금 봉보식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새로운 또 세대기 문화원 무초지선당이 아마 이렇게 이제 좀 발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감사합니다. 예. 예, 이어서 그 축가 시간입니다. 축가는 지산 최현천 교무님의 동창 교무님들인데 화동학년 동창 교무님들께서 해주신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새등이 문화원 무초지선당 봉불식을 원만히 마치고 폐식합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